김치를 보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바쁜가 보네. 그렇게 하루를 넘기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지나 결국 1년이 흘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먼저 연락한 뒤로 괜히 내가 초라해지고 결국엔 마음이 아파서 병원까지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심리상담 분야에서 25년 넘게 어르신들의 마음을 듣고 가족 간의 갈등, 외로움,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을 함께 풀어가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먼저 연락하는 게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내가 참으면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런데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요, 그 한 번의 연락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불면증, 우라병,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세 가지 관계에 대해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실 겁니다. 앞으로는 내가 먼저 연락해놓고 후회하는 일, 눈치 보며 속 끓이는 일, 그런 일은 절대 다시는 없을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엔요, 관계 하나만 정리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진짜 내 삶이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 특히 60세 이후라면 꼭 보셔야 합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닥쳐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까운 친구나 지인분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숙 어르신, 올해 72세, 남편 없이 혼자 딸 하나 키우며 평생을 반찬 가게에 서 계셨습니다. 딸만 잘 되면 됐지. 그 말 한마디로 세월을 견디신 분이죠. 서울에서 맞벌이하며 두 아이 키우는 딸을 보면 늘 마음이 쓰이셨습니다.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을까? 김장한 김치 좀 보내줘야겠다. 그렇게 정성껏 챙겨 택배를 보냈습니다. 겉절이, 마늘장아찌, 도라지청까지 손수 담근 것들이었죠. 하지만 딸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다 걱정이 앞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정신없어. 애들도 힘들고, 회사도 바쁘고, 솔직히 엄마 연락까지 받는 게 나한텐 좀 버거워. 그리고 마지막 말, 엄마, 제발 좀 그냥 좀 놔둬줘. 그 순간 어르신은 자신이 전한 게 정성이 아니라 짐이었구나 싶으셨답니다. 그저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상대에겐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 사람이란 게요, 무시를 당해서 아픈 게 아니라 정성을 오해받을 때 제일 아픕니다. 그날 어르신은 자신이 사랑해서 한 일이 폐에 끼치는 일로 바뀌는 순간을 처음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 가족에게 들은 적 있으십니까? 그냥 좀 놔둬줘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받아줄 거라 믿었는데 오히려 그 믿음이 관계를 어긋나게 만든 적, 그런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며칠 뒤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리 연락하고 갔겠지만 그날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작은 선물 하나 챙겨 딸네 집을 찾으셨습니다. 문을 연 건 사위였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낯선 어조, 놀란 얼굴. 손주는 방에서 안 나오고 사위는 말없이 커피 한 잔 건넸을 뿐. 조금 뒤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얼굴을 보자 첫 마디가 이거였답니다. 엄마, 연락 좀 하고 오지. 우리도 우리 스케줄 있잖아. 뭐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는데 늦기 전에 돌아가세요. 그 말에 어르신은 선물만 조용히 테이블에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인 채 돌아서 나오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축하하러 간 게 방해하러 간 게 돼버렸구나. 그날 어르신께서는 처음으로 자식에게 배신감 같은 아픔과 서러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사람이란 게요, 말 한마디가 아니어도 어떤 말투, 어떤 분위기, 그리고 차가운 환영만으로도 충분히 거절당한 기분이 듭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생일, 기념일, 아무 날도 직접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는 대신 달력에만 조용히 점을 찍어두고 혼자 속으로 오늘 그의 생일이지, 그렇게 마음으로만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은 올해도 어김없이 딸 가족이 내려올 거라 믿고 계셨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수 음식 재료 사고 손주 좋아하는 떡국 떡도 넉넉히 준비하고 작년보다 더 정성껏 묵은지도 지지고 갈비찜도 손질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셨답니다. 이번엔 애들이랑 차례도 지내고 같이 떡국도 먹고 그러면 좋겠다. 혼잣말을 하며 과일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레 닦으셨답니다. 그런데 명절 하루 전날이 돼도 딸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까 하다가 혹시 바쁠까봐 먼저 하진 말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다리셨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아침, 어르신 핸드폰에 딸 이름이 떴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아, 이제 오고 있구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으셨죠. 그런데요, 딸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엔 못 가요. 사실 남편이랑 애들이랑 해외여행 좀 다녀오기로 했어요.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이번엔 우리끼리 좀 쉬고 싶었어요. 미리 말 못해서 죄송하고 대신 용돈 10만 원 보낼게요. 그 순간 어르신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으셨다고 합니다. 이미 식탁 위엔 지지고 볶고 무치고 부친 설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딸 가족이 오면 먹으라고 꺼내둔 그릇들은 하나도 쓰이지 않은 채로 햇볕 아래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냥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밥도 안 드시고 TV도 안 켜고 누구에게 연락도 하지 않으신 채 하루 종일 조용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명절이 지나고도 딸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르신은 밥맛이 뚝 떨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잠도 깊게 들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고 한동안 치료를 받으며 지내셨지만 몸보다 더 괴로웠던 건 마음이라는 걸 그제야 느끼셨답니다. 그때 어르신은 이건 병이 아니라 외로움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중얼거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상담실로 한 통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그 애가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다행이긴 한데 왜 나는 이렇게 허전할까요? 편지엔 자신을 실패한 엄마라고 자책하는 김정숙 어르신의 속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과는 몇 차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분노보다 큰 건 외로움이었고 실망보다 깊은 건 쓸모없어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분은 조금씩 바뀌셨습니다. 딸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대신 동네 마을회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자신만의 일상을 하나씩 다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가끔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요즘엔 하루하루가 4시간 같아서 좋아요. 물론 딸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 잊을 만할 때쯤 딸 쪽에서 먼저 안부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예전처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일은 이젠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첫 번째 관계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 혼자만 애쓰고 있는 관계. 관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배려하고 함께 채워야 비로소 이어지는 겁니다. 혼자 애쓰는 건 관계가 아니라 그냥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밤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고 가슴이 막히고
괜히 눈물이 나고 그게 쌓이면 우라병, 우울증, 관계 해피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끊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관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내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고 내가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0대 초반 박영순 어르신의 실제 사례입니다. 어르신은요, 10대 시절부터 50년 넘게 연락을 이어온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랐고 서로의 부모상에도 함께했고 아이들 결혼식도 같이 챙길 정도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을 기점으로 그 친구와 연락이 뚝 끊기게 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그 사람은 절대 먼저 전화 한 통을 안 해요. 명절도 생일도 심지어 가족 장례가 있었을 때도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쪽에선 아무 소식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2년이 넘도록 어르신은 연락을 끊고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예전 사진첩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나랑 가장 오래된 친구인데 내가 먼저라도 연락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반가워하는 듯 했지만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유, 네가 요즘도 돈 좀 있지? 사실 급하게 500만 원만 좀 빌릴 수 있을까? 어르신은 그 전화기 붙잡고 한참 말을 잇지 못하셨답니다. 아, 내가 왜 연락했지? 그동안 안 온 연락이 이 말 하려고 안 왔던 거였구나. 마음속 깊은 데서 무언가 퍽 하고 꺼지는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다시 연락을 하기는커녕 사진첩조차 꺼내지 않으셨답니다. 누굴 믿고 누구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할지 그 생각에 한동안 마음이 허해져서 밤잠을 설친 날도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마음에 오래 남은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박영순 어르신이 그날 이후 사람한테 마음을 붙이는 게 무섭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두 번째 관계입니다. 오래된 정 때문에 놓지 못하는 관계. 내가 아니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 겉으론 우린 오래된 사이야 라고 말하지만 막상 내가 힘들거나 외로울 땐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내 곁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계의 특징은 정서적 유산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우린 친구니까. 우린 추억이 많잖아. 그 말들이 나를 붙잡아 놓고 결국은 이용하거나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오랫동안 안고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집니다.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말하지 않게 되고 의심이 많아지고 결국은 인간관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요,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밤잠이 안 오고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지치는 일들. 그게 쌓이면 결국 가면 우울증이나 관계 해피증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건 몸을 망가뜨리는 감정 독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당신이 그 관계를 놓아야 합니다. 연락을 끊는 게 아니라 기대를 끊는 겁니다. 그게 결국 마음이 덜 다치는 방법이고 스스로를 잃지 않는 지혜입니다. 상담을 이어가면서 어르신은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진첩을 정리하고 그 시절 추억은 마음 한쪽에 조용히 접어두신 채 지금은 동네 복지센터에서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고 차도 마시며 지내고 계십니다. 요즘은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그 말이 어르신 입에서 처음 나왔을 땐 저도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더군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1. 이 어르신은 아들 부부와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늘 말하죠.
며느리는 딸이 아니야. 그 말 이 어르신도 100번, 1000번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셨습니다. 함부로 찾아가지 않고 전화도 며느리 퇴근 시간 피해서 짧게, 반찬이 생겨도 먼저 묻고 나서 겨우 한두 번 가져다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 쪽에서 먼저 밥 한 끼 먹자고 식사하고 가시라는 말도 1년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특별한 날, 내 생일 같은 날 말이죠. 그런데요, 한겨울 어느 날 아들 손에 이끌려 급히 병원에 실려 가셨답니다. 고혈압 약을 깜빡하고 찬바람 맞고 쓰러지신 거죠. CT, MRI, 혈압 검사까지 받느라 반나절이 훌쩍 지나고 어르신은 지친 얼굴로 아들 차에 타셨답니다. 그때 어르신이 무심코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하셨어요. 며느리 걱정하겠다. 지금 몇 시지? 애 밥은 해놨으려나? 그 말에 운전 중이던 아들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답니다. 엄마! 그 사람 지금 제주도야! 친구들이랑 여행 갔어! 그 순간 어르신은 말문이 막히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이 아픈 건 괜찮았는데 여행 간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며느리 입에서 괜찮으세요? 한마디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에 바늘처럼 박혔답니다. 심지어 그날 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어머니, 여행 중인데 급하게 연락 와서 병원 잘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면 저희도 난감하니까 약은 꼭 챙기시고요. 그 말투, 그 어조,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단 한 번도 어르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물어본 적은 없던 그 태도, 그 안에 담긴 차가운 거리감이 어르신 가슴에 단단히 새겨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원망한 적은 없어요. 다만 내가 너무 애썼구나 싶었죠. 이게 바로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선을 분명히 그어놓고 절대 넘겨주지 않는 관계. 겉으론 공손하고 예의도 있지만 그 안엔 따뜻한 진심도 나를 향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관계가 더 위험한 이유는요, 내가 문제가 생겼나? 하고 나 자신을 탓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내가 괜히 연락했나? 결국에는 말조차 아끼게 되고 표정도 사라지고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요,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입맛이 없고 얼굴 표정이 굳고 자주 깜빡깜빡하고 일상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위축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르신께는 이젠 내 역할은 다했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그 말을 들으시고 며칠을 혼자 생각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조용한 공원 근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도 나가시고 매주 한 번씩은 나들이 친구들과 맛집도 다니신다고 합니다. 며느리를 탓하지 않으니 내 삶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이 말이 지금 어르신의 표정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유형의 관계는 꼭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 동료, 친척, 친구, 이웃 중에도 분명 존재합니다. 늘 예의는 있지만 감정은 주지 않고 책임은 회피하며 거리를 유지한 채 관계를 유지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려 하면 내가 자꾸 눈치 보게 되고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럴 땐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기대를 줄이는 겁니다. 가까워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는 내가 먼저 정해도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이야기. 혹시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하나쯤 있으셨나요?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혹시 이건 내 얘기 같은데? 싶은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 혼자만 애쓰고 있는 관계.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은 아닙니다. 관계는요, 서로가 함께 지켜야 유지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챙기고 먼저 연락하고 다 이해해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먼저 연락을 끊는다고 가족이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 때문에 놓지 못했던 관계입니다. 내가 아니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 연락만 하면 매번 사적인 부탁을 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이럴 땐요, 더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추억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무겁게 하는 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는 한쪽이 계속 붙잡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없이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건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겉으론 예의를 지키지만 감정은 끝까지 나누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안에는 절대 들여보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계속 진심을 건네다 보면 결국 나 혼자 마음 쓰고 혼자 지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거리까지만 지혜롭게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거리를 내가 정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관계 모두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먼저 다가갔고, 내가 참았고, 내가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습관을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이 묵직해지셨다면 그 감정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토닥이고 조금씩 바꾸는 실천을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 보시거나 가까운 곳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서로 기대며 하루를 채워보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내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삶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연들 속에서 함께 공감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삶에 지혜를 더하고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공간. 신바람 지혜길입니다. 언제나 진정성 있고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당신의 하루에 작은 평화가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